권력을 잡는 거랑 나라를 제대로 세우는 거, 이게 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걸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바로 그 질문, 그 지점을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이 보잖아요. 시민들의 힘으로 마침내 정권이 뒤집히는 그런 극적인 장면들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변화가 찾아왔는데 약속됐던 안정 대신에 오히려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이렇게 많을까요?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자료에서 딱 짚어서 말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글라데시, 네팔, 이란 같은 곳들이죠. 이 나라들 전부 시민의 힘으로 정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그 후는요, 그 뒤에 이어진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 분석이 굉장히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실은 정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권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철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나 바뀌었는데 그럼 주권의 의미도 완전히 새롭게 써야 하는 거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이 주장에 따르면 지금 우리 인류 전체가요, 어떤 거대한 진화의 문턱 바로 앞에 딱 서 있다는 겁니다. 이 강연에서는 인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2012년으로 잡고 있어요. 바로 이때 인류가 겪던 기나긴 성장기, 일종의 성장통 같은 게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2013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대, 바로 사람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인간과 사람의 차이예요. 이게 그냥 같은 말 같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강연자에 따르면 인간은 아직 동물적인 본능에 좀 휘둘리는 한 30% 정도만 진화한 상태고요. 반면에 사람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의식이 70%까지 성장한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우리에게 시대적인 과제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사람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과거의 인간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인 사람으로 깨어날 거냐, 이걸 묻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이런 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사회를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리더십의 공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모두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지도자는 잘 보이지 않는 시대잖아요, 지금이?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이 거대한 사회라는 배의 운전대는 과연 누가 잡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놀랍도록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바로 조직의 보스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스라는 사람들은요, 나라 전체가 아니라 각자 자기 조직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자료에서는 이런 집단들을 일종의 카르텔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종교 조직, 대기업, 특정 정당,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들, 바로 이런 곳들의 수장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목표는 국가 발전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조직의 생존과 번영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보스는 철저하게 자기 편, 자기 조직만 챙기잖아요. 그러니 사회는 당연히 쪼개지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진짜 리더는 어때야 하나요?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어떻게든 통합을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이죠. 이 강연자의 진단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엔 보스는 넘쳐나는데 진짜 리더는 실종 상태다. 자, 그렇다면 이 리더가 사라져버린 이 현실, 그 책임은 대체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시선이 바로 우리, 국민에게로 향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우리가 주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의무 하나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 주인으로서의 의무, 그게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리더를 우리 손으로 직접 키워내는 것.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이, 바로 우리가 그런 인물을 길러내야만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주인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 강연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연자는 정말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맨날 역사적인 날들을 기념하고 행사를 열지만 과연 그걸로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건 그냥 놀고 있는 거다. 라고요. 굉장히 직설적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제만 잔뜩 있는데 그럼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강연자는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놀랍게도 아주 오래된 우리의 철학, 바로 홍익인간에서 그 길을 찾습니다. 진정한 주권을 되찾기 위한 길, 딱 두 단계로 제시되는데요. 첫 번째, 그 이기적인 보스들이 만들어 놓은 분열의 벽을 우리가 먼저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흩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줄 수 있는 강력한 중심 이념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중심 이념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이 뜻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나나 우리 조직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거든요. 바로 이 생각이 이 분열된 시대를 헤쳐나갈 새로운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딱 맞춰지는 겁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가 생기면 그때 비로소 제각각 흩어져 있던 국민들의 힘이 한 방향으로 모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바로 그런 튼튼한 토양 위에서라야 이 시대를 책임질 진짜 리더가 싹트고 자라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분석의 최종 결론인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토록 분열이 심한 시대에 꼭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당장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 안에서부터 진정한 주인, 즉 주권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